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100% 활용하기 강의를 진행하게 될 조병흔 강사입니다. 저는 현재 온라인 마케팅 회사인 오네드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공유경제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강의하는 과목은 SNS와 스토리텔링, 스마트폰 활용법 등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마트폰 100% 활용하기 강의 시작해 볼까요? 지금 보이는 장면은 스마트폰의 메인 화면입니다. 스마트폰은 삼성에서 만들기도 하고요. 미국의 애플사에서 만들기도 하고요. 중국의 샤오미라는 곳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삼성의 갤럭시 폰을 가지고 스마트폰 100% 활용하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보시면 캘린더, 다음, 갤러리, 카메라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하실 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다운받아서 까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보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정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시려면은 스마트폰을 오른쪽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면 되십니다. 자, 메인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배터리 잔량 81%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손가락으로 쭉 아래쪽으로 내려 보실게요. 저는 지금 화면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 손가락이 보이지 않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위쪽에 81% 배터리가 있고 오후 4시 13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죠? 와이파이. 이것은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옆에 스피커는 진동이라든가 또는 사운드 모드로 변경시킬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 옆에는 블루투스가 있네요.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스피커라든가 이어폰을 활용하실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화면 화살표로 좌우로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것은 스마트폰을 좌우로 돌릴 때 똑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설정 기능이고요. 후레쉬 기능도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응급할 때 후레쉬를 이렇게 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비행기 모드는 극장을 가시거나 공연장에 가실 때 또는 비행기를 탑승하실 때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하거나 꺼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시는데요. 이럴 때 전원 버튼을 눌러서 스마트폰을 끄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비행기 모드를 누르시면은 스마트폰의 기능이 정지가 됩니다. 이럴 때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 아래 보니까 디바이스 관리라는 것이 있네요. 스마트폰의 어떤 컨디션을 좀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USB로 미디어 파일 전송 중이고 유선 충전 중이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의 컨디션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설정 기능을 제대로 설정해 줌으로써 스마트폰을 오래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스마트폰을 오래 잘 사용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사진을 많이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시다 보면은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자주 받게 되십니다. 이 저장 공간을 제대로 잘 활용하는 방법, 또한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배터리 소모량이 상당히 심한데요. 이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설정에 들어가 보실게요. 하단에 앱스라고 보이시나요? 네, 이걸 터치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설정이 보이시죠? 다시 설정을 눌러 볼게요. 자, 눌러봤더니 연결, 티노밍, 소리 및 진동, 디스플레이, 유용한 기능, 디바이스 관리 등 다양한 것들이 보이는데요. 먼저 소리 및 진동에 가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부하셨죠?
소리 및 진동, 전화벨이 올 때 진동도 함께 제공한다. 이건 뭐냐면요. 전화가 왔어요. 근데 주머니에 넣어놓고 소리를 잘 못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 함께 제공을 체크해 놓으시면은 전화벨이 울리면서 진동이 울리기 때문에 주머니 안에 넣어 놓으셔도 아, 전화가 왔네. 아, 메시지가 왔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음량을 볼까요? 예, 당연히 음량은 벨소리라든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의 소리 크기를 말합니다. 벨소리는 최대로 해놨고요. 미디어가 꺼져 있었네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쭉 당기시면은 네, 소리가 커져 있는 걸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림도 마찬가지고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나가 보실게요. 이번엔 진동의 세기가 있습니다. 진동의 세기는 무음을 했을 때 이 진동을 얼만큼 강하게 할 것인가, 그런 기능입니다. 또 나가 보실까요? 다음은 벨소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벨소리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벨소리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리 및 진동 모드에서 나와 보실게요. 자, 소리 및 진동 아래쪽에 보시니까 알림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 알림도 제대로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유익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깔다 보면은 어플리케이션마다 어떤 소식이나 뉴스 같은 게 있으면은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편하기도 하지만 자유주 사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광고라든가 계속 윙윙 이런 소식이 왔어요 하고 울리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정에서 알림에 들어가신 다음에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요렇게 체크를 해서 알림을 받지 않겠다고 체크를 해주시면은 더 이상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알림 아래 디스플레이 보이시나요? 자, 터치해 보실게요. 디스플레이 보니까 밝기라는 게 있네요. 자, 요 빨간 점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당겨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화면은 잘 안 보이지만 스마트폰의 밝기를 이렇게 손으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자동 조절 기능이 있는데요. 주변의 밝기에 맞게 얘가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데 상당히 좀 편안한 그런 기능들입니다. 블루라이트 필터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지금 화면에서 안 보이지만 우리 스마트폰의 화면이 약간 누리끼리하게 좀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밤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불 끄시고. 그럴 때 너무 밝으면은 눈이 부담감을 가지거든요. 그때 이 블루라이터 필터를 사용하게 되시면은 눈에 부담감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밤에 불을 끄고도 눈이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화면 모드 볼까요? 이거는 화면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화질을 아시죠? 여러분들 TV 화질. 화면 최적화가 있고 아몰리드 영화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터치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영화 쪽이 좀 더 좋은 화질이 되겠죠. 하지만 배터리 소모량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화면 최적화를 선택해 놓고 있습니다. 자, 화면 모드 나가 보실게요. 화면 확대 및 글자 설정. 저도 시력이 좀 안 좋아서 글자를 좀 크게 보는 편인데요. 이럴 때 보시면 화면 확대를 부분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당겨 보실게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콘들이 좀 커지고 작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최대 작게 글자 크기도 있습니다. 글자 크기도 한번 크게 작게 이렇게 조정하셔서 편하게 글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화면 확대는 아이콘들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이 아이콘들이 커지고 작아지는 거 보실 수 있겠죠? 화면 전체의 확대를 말하는 거고요. 글자 크기는 말 그대로 글자만 크고 작게 하는 건데요.
이 글자 크기는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실 때 글자 크기를 조정해서 크게 하시면 좋아요. 아래쪽에 뭐 다양한 이렇게 서체들 변형시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만 기본으로 설정해 놓는 게 저는 가장 읽기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적용을 누르시고 밖으로 나와 보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보다는 훨씬 글자가 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지요. 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저장 공간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자주 뜹니다. 우리가 사진 같은 경우는 화질을 좋게 하다 보니까 용량이 커지거든요. 또한 동영상 같은 경우는 4K 화질로 찍으면은 상당히 큰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저장 용량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그걸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바이스 관리 보이시나요? 네, 터치해 보실게요. 먼저 하단에 보시면 배터리가 있고 저장 공간, 램, 디바이스 보호라는 게 있는데 배터리, 저는 지금 비정상적인 배터리 사용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지금 해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눌렀더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어플리케이션 중에 가장 많이 비정상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한 개를 찾았는데 저는 해결을 누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기 위해서 미러링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디바이스에서 배터리에 들어가서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장 공간 볼까요? 저장 공간을 보니까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폰은 총 32기가의 용량인데 그 중에 현재 13.2기가를 사용하고 있고요. 정리됨이라고 표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정리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광고라든가 캐시 파일 이런 것들을 삭제해서 용량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 관리에 저장 공간에 들어가셔서 지금 정리를 터치하게 되시면은 자동으로 필요 없는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은 사용자 데이터가 있는데 어떠한 것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문서는 356K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목록들이 보여지지요. 이미지는 3.26메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디오, 음악을 많이 저장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음악들이 있는데 무료 공간을 300메가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어플리케이션이네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1.1기가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장 공간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셔서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삭제해 주시는 게, 정리해 주시는 게 상당히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옆에 램도 한번 볼까요? 예, 램도 지금 보니까 램은 뭐냐면은 스마트폰의 머리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머리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총 램 3기가 중에 1.9기가를 사용하고 있고 정리를 통해서 167MB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정리 중인 게 보이죠? 네. 일부 앱을 강제로 중지하고 176메가를 확보해서 아까보다 늘어났죠. 3기가 9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램 기능도 수시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옆에 보시면 디바이스 보호가 있는데요.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디바이스 보호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다 보면은 좀 상태가 안 좋은
뭔가 좀 의심스러운,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잘못 다운받으셔서 내 정보가 다 노출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검사해 보는 기능인데, 휴대전화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터치해 보시면은 이렇게 내 휴대전화에 각각 다운받은 어플리케이션들을 검사를 해줍니다. 네. 요것도 좀 수시로 이렇게 검사를 하셔갖고 내 휴대폰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검사를 완료했다네요. 마지막 검사가 오늘 오후 6시 18분에 되어 있다고. 요것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는 꼭 휴대폰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바이스 관리 아래쪽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항목을 터치해 보실게요. 이렇게 터치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깔려 있네요. 이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어떤 게 용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디바이스 부분에서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을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항목은 뭐냐면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조작을 해서 중지를 시키거나 활성화를 시켜서 용량이라든가 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먼저 드라이브 한번 볼까요? 74.61메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터치했더니 보이네요. 모바일 데이터 9월 7일 이후 234KB를 사용했고요. 저장 공간은 32기가, 우리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저장 공간인 32기가 중에 74.61M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내가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저장 공간과 램을 많이 차지하는 것들은 자, 이렇게 강제 중지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물론 해제하실 수도 있겠죠. 자,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은 저장 공간과 램을 사용하는 것들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방법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정에서 다양한 여러가지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카메라, 우리 카메라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제대로 사진을 잘 찍고 동영상 촬영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실행시켜 주시면요, 이렇게 카메라가 실행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을 돌리면은 카메라가 반전이 되죠. 그 위에 HDR이라는 게 있고 번개불 표시는 역시 플래시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게 설정 기능인데요. 톱니바퀴 설정 기능 한번 눌러 보실게요. 그랬더니 먼저 후면 카메라가 있고 쭉 내리시면은 전면 카메라가 있는데, 후면 카메라는 말 그대로 이 핸드폰의 뒤쪽에 있는 카메라를 말합니다. 전면 카메라는 이거 역시 전면에 있는, 앞에 있는 카메라로서 셀카를 찍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들 하시죠. 먼저 후면 카메라부터 보겠습니다. 후면 카메라 사진 크기 눌러봤더니 4:3 12메가, 4:3 8메가, 16:9, 16:9 1:1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진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TV의 사이즈가 보통 16:9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좀 네모난 TV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네모난 TV들의 사이즈가 4:3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TV들은 16:9로 가로 세로 비율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진 크기는 16:9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스타그램은 사진 비율이 상하가 1대1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으실 때는 역시 1대1로 찍으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보통은 16대9로 찍으시는 게 좋고요. 여기 12M, 8.0M, 16 땡땡땡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진의 용량을 이야기합니다. 사진 용량이 클수록 더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는 좀 용량의 우리 그 스마트폰의 저장 용량이 좀 버겁기는 하지만 보통 16메가 요 정도로 찍어 주시는 게 사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함에 있어서 깨지지 않고, 우리 보통 깨진다 하거든요. 사진을 크게 확대하면은 좀 흐리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진의 사이즈는 16대9, 16메가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다. 네. 다시 또 나가볼까요? 동영상 크기가 나오네요. 터치 한번 해보실게요. 자, 제 거는 조금 오래돼서 없는데요. 동영상 크기도 보니까 VGA, HD, FHD, QHD, UHD가 있습니다. UHD.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TV들 보면은 QHD, UHD, 그 이전엔 풀 HD 그래서 FHD 그랬죠. 동영상의 화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상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핸드폰이 조금 오래돼서 그런데 최근에 나와 있는 스마트폰들은 보통 4K 화질까지 구현을 해줍니다. 4K 화질은요,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시는 화질이 4K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나와 있는 TV 중에는 8K TV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화질이 정말 어마무시 엄청 좋다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 가정에서 8K까지 보기는 힘드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4K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아주 훌륭한 스마트폰이라는 영상 촬영 장비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전에 영상 전문가들이 영상을 촬영할 때는 HD 카메라 이런 것들을 임대를 하거나 몇백만 원 주고 구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이미 4K 화질의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 장비가 필요 없고 단지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을 가진 것들만 구입하시면은 얼마든지 전문가 수준만큼의 영상을 찍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풀 FHD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60F라고 보이시나요? 요건 프레임을 이야기합니다. 1초 동안 60장의 사진이 막 움직여서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거 우리 애니메이션 좋아하시죠? 만화영화. 만화영화들이 보통 18프레임 그렇거든요. 우리 TV에서 보는 그런 영상들이 29.97프레임 그렇습니다. 60프레임이라면은 좀 더 선명하게 깨끗한 화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영상에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UHD라든가 QHD 또는 여러분 핸드폰에 4K가 지원된다면은 4K로 영상 촬영하실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자, 요 동영상 크기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은 피사체 추적 AF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 좀 편리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피사체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사람이 가운데 있다면은 사람한테 어떤 물건의 가운데에 있는 물건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니까 편리하기도 하지만 왜 불편하냐면은 여러 사람일 때 초점을 잘 못 맞춰서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흐리게 보이거나 핀이 나간다 그러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택 사양에 맞게 꺼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진 크기도 한번 눌러보실까요? 4대3, 16대9, 1대1. 아까 말씀드렸죠? 사진 크기는 보통은 16대9 또는 4대3.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사진관에서 뽑았을 때 보이는 사진이 4대3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떻게 해요? 16대9를 많이 사용하더라. 동영상 크기는 풀 HD로 설정되어 있네요. 또 하나, 자, 여기 보시면은 수직 수평 안내선이 있습니다.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구도를 잘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도는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수직 수평 안내선을 만들어 놓으면은 황금 분할이라 그래서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선들이 카메라에 노출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3대3으로 해서 세팅을 해봤습니다. 카메라 실행을 했더니 요 앞에 3개의 선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예. 자, 사진을 찍으실 때 요 3개의 선이 교차하는 지점, 꼭지점이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3개의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사물이나 사람을 놓고 찍으면은 사진이 예뻐집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지 않으시는데 요 기능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쭉 내려보시면은 수직 수평 안내선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정말 예쁜 사진, 멋진 사진, 전문가다운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 기능 좀 이해되셨나요? 예. 네, 이번에는 다운받으면 아주 편리한 어플리케이션, 일명 앱이라고 하죠.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강사님,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다운받죠? 예, 여기 화면에 보시면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는데요.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시키시고 요 위에 돋보기 모양 보이시나요? 여기를 터치하신 다음에 필요하신 달력이면은 달력, 뭐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그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주고 설치를 누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아주 쉽게 다운 받으실 수가 있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는 방법 이해되셨죠? 어디요? 어디서 하신다고요? 네,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다. 자, 지금까지 거의 한 40분 넘게 여러분과 함께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서 다양한 기능들도 알아봤고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 강의를 듣고 실행해 보시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40분 동안 좋은 강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활용 100%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